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퀸산이 밀집 지역에서 동일범의 연쇄 졸도에 의해 약 12만 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버스 승객의 3분의 1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당국이 주내 18만 가구 이상의 주민들에게 나파이프로 통한 식수 유입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치가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부스샷 접종자들이 오랫동안 추가 접종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저금리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프리스타일 스키 금메달리스트 엘린 구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의 재외선거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박빙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대선에서 총 22만 명이 넘는 재외 유권자들의 표가 비중 있게 작용해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여야 정당은 동포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28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국 국적자는 주 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유권자는 총 9,12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당초 신고 신청자 9,569명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여권 만료 등으로 부적격 처리된 것과 이미 영구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중복 신청한 경우 등으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필라델피아 출장소 관할 재외투표소는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 공관, 베이사이드 투표소인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팰리세이스 파크 투표소인 뉴저지 한인회, 테너플라이 투표소인 한인 동포회관 KCC,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회의실, 첼튼햄 투표소 펜 아시안 노인복지원 에버그린 센터 등 6곳입니다. 재외투표소를 방문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재외국민은 영주권 카드 원본 또는 비자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산의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리힐 지역에서 최근 한 달 새 최소 7곳의 주택 터리 범죄가 발생해 피해액만 12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연쇄 주택 절도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1월 18일 발생한 또 다른 강도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범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지난 4주 동안 12만 달러 상당에 이르는 귀중품을 훔쳤다고 밝혔고 그의 목표는 플러싱과 머레이힐 지역의 빈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 주택 가운데 한 곳에서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정말 기분이 안 좋다면서 이 지역이 좋은 동네라 생각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7건의 주택 절도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의 신원 등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 사건과 관련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으며 대부분의 피해 주택들은 문을 잠근 상태로 경보 장치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 버스 승객의 거의 3분의 1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시내 버스 무임 승차 비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은 것입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버스 승객의 거의 30%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대중교통 분석가들은 지역 버스 노선 승객의 약 29.3%가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그전 3개월의 25.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최소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은 것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는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브롱스가 무임승차 비율이 약 50%로 가장 높았고 스태튼-아일랜드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MTA는 버스에 무임승차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 일부는 잔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했지만 대부분 운임을 내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며 무임승차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버스 이용객보다 3배가 많지만 2021년 4분기에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이사인 앤드루 알버트는 이같이 막대한 요금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요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YPD는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만 버스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NYPD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체포된 사람의 90%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으로 대부분이 학생 또는 노인들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당국은 오는 20일까지 18만 가구 이상의 주민들에게 나파이프를 통해 식수가 집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SA Today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나파이프 공급선을 가진 주택들은 뉴저지주 전역에 걸쳐 수백여 개의 수도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납의 동성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아 납이 여러 곳에서 종종 사용돼 왔습니다. 뉴저지주 수도 사업자는 지난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2월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18만 가구에 해당하는 가정에 편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 이 법안은 수도 사업자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정으로 연결되는 모든 납 파이프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수도 사업자인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의 마이크 머더너 사장은 여러분이 납이나 아연 수도 파이프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가운데 이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 물이 안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을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떠올랐습니다. 20세기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군사력을 동원해 대규모로 대치한 것은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명분 삼아 동, 남, 북쪽 국경을 포위했고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서쪽 접경인 폴란드, 루마니아에 정예 병력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을 추가로 동맹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쪽으로 확장을 계속하는 것을 멈추고 러시아 인근 국가들의 미사일 등의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미국과 나토의 협상을 계속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1990년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 독일의 영토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옛 소련권 국가를 받아들여 확장을 계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전략 요충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임에 러시아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쟁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바스 지역에선 17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사이에서 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러시아가 이처럼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하는 것은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전쟁 가능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와 이해를 끌어내려 한다며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까지 차지하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금융을 금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부스샷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1차 부스샷까지만 맞아도 예방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차 백신으로 다양한 종류의 항체가 생성돼 새 변이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 최신 연구 결과들은 1차 부스터샷까지 총 3회 접종자가 오랫동안 코로나19 중증과 사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이들 접종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추가 접종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존 웨리 펜실베니아대 면역학 연구소장은 65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의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3회 접종하면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도 침투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다양한 항체가 생성된다고 최신 연구는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최고 권위 저널에 게재된 최소 4편의 논문에 따르면 항체뿐 아니라 인체의 다른 면역 체계도 몇 달 내지 몇 년간 바이러스를 기억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4종의 백신 접종 후 생성된 T세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기존 변이의 80% 효력을 보였는데 앞으로 나타날 새 변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습니다. 앞서 2003년 아시아에서 유행한 사스 감염자들의 경우 T세포가 17년 이상 지속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미국 집값이 저금리와 공급 부족의 여파에 역대 최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지난해 연간 18.8% 올랐습니다. 지난 1987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폭입니다. 1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 지수는 17%,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18.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개 주요 도시 지수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3% 상승을 상회했습니다. 피닉스, 템파, 마이애미가 작년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피닉스는 31개월 연속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른 미국의 모기지 금리와 신종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해진 넓은 집 선호 현상이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와 한인 가정상담소, 민권센터, 퀸즈 YWCA 등 한인단체 4곳을 포함한 59개 아시안 단체들이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을 통해 총 680만 달러의 기금을 뉴욕주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는 뉴욕주 전역에 취약하고 소외된 커뮤니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와 폭력 범죄 증가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번 지원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월 1일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3월 1일 오전 11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며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역사의식 함양의 장이 될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참석 예약과 문의는 뉴욕 한인회 전화 212-255-6969로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주립대학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러커스 대학이 새로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의 연간 수입이 6만 5천 불 미만일 경우 등록금을 무료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칼렛 개런티라는 이 프로그램은 올 가을부터 주립대학교 뉴브런즈윅 피스카타웨이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캠퍼스 학부생의 약 20%인 약 7,600명의 학부생이 이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커스의 경우 현재 뉴브런스윅 피스카타웨이 캠퍼스의 평균 학부생의 경우 등록금이 연간 15,804달러입니다. 새로운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2,4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러커스 대학은 말했습니다.
상원의원 19명이 연방정부의 정보와 자료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것을 연방정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사람들이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정부의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연방기관에 언어 이용 계획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기관 웹사이트에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언어 이용 계획은 중요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소프 의원이 작성한 이 서한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라파엘 원옥, 테미 더거스, 메이지 히로노 등 상원의원 19명이 서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